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학급에서 해보시면 좋을 만한 자치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해요. 5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은 감사의 달달 편지 쓰기 활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를 해줘야 전체적인 과정이 잘 진행이 되죠. 저는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클래스룸에 좀 자세히 올렸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유인물로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했던 걸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5월 15일에 과제를 올렸었는데 뭐 5월 8일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그 주간에 좀 적절한 시간이 되는 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글을 예시로 들자면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5월에 스승의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도 있어요. 1년 365일 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이런 날을 핑계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라고 기념일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멍석 깔린 5월에는 마음껏 표현합시다. 6교시의 학급 자치활동은 5월은 감사의 달달 편지 쓰기입니다. 꼭 선생님한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꼭 담임 선생님한테 써야 하나? 라고 부담을 가질까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써도 되고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에게 써도 된다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온라인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사진으로 올려주게 되면 친구들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해라. 손편지를 써서 찍어도 되고 영상으로 촬영해도 되고 컴퓨터나 모바일 어플을 사용해서 작성해도 되고 또는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기발한 방식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도 된다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이게 자치 활동으로 이루어진 거라서요. 과제 제출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강제성을 핑계로 숨겨왔던 마음을 표현하세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랍니다. 하고 안내를 해줬어요. 사실 편지를 쓰고 마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 학생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좀 오글거려 하거나 쉽게 하지 못하는 활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마음을 전달하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픈 사람을 생각해 봐라. 그 종이 한 장 펼쳐서 또는 깨끗한 종이에 이제 펼쳐서 쓰면 좋고요. 괜찮은 어플이나 사이트도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정성스럽게 적고 꼭 화려하거나 그럴싸한 말이 아니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라. 이렇게 안내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걸 과제로 제출하라고 이제 전체적인 절차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편지를 써야겠죠. 최소 20분 이상은 집중해서 쓸 것을 좀 안내를 했어요. 정성을 좀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인 경우에는 제가 잔잔한 음악 사이트를 링크해 줬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때는, 교실에서 진행하실 때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색지나 예쁜 종이, 색종이, 뭐 색연필 이런 것들 학생들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준비해 오도록 하든지 그러면 조금 더 예쁜 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편지를 배달하거나 발표하는 거죠. 온라인일 때는 문자를 통해서 제가 편지에 사진을 찍어서 배달을 해주거나 친구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배달하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쓴 친구들도 있고요. 편지를 쓰다 보면은 학생들과 부모님의 관계를 대충은 알 수 있는 면이 있죠. 지금 이제 부모님에게 쓴 편지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봤어요. 저한테 쓴 친구도 있었고요. 다른 선생님에게 쓰거나 다른 친구에게 쓴 것들도 있어서 그것들도 다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 읽고 답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쓴 경우에는 문자로 전달을 해준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제가 문자에 사진을 첨부해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쓴 것을 이제 배달해 준다고 해놓고는 깜빡한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늦게 제가 배달을 하지만 5월이 지나기 전에 전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온라인 계약 이전에도 학급 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학생들만 참여하는 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어떤 학생이다라고 하면서 뭐 개별 학부모 상담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을 시기잖아요. 작년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니까.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 학생과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게 뭐 생각했던 것이나 학생과 관련된 정보, 좀 칭찬할 거리 이런 것도 문자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자유동아리 결성해서 하려는 마음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적어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첨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할 것들을 이제 적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저에게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좀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학부모님과 소통을 하는 기분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온라인인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서 배달을 했었는데요. 오프라인일 때는 좀 단순해지죠. 이게 이제 뭐 자치활동 시간에 하는 거니까 대충 하지 않도록 작성한 것 자체는 좀 담임이 확인을 하되 학생들이 직접 배달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선생님한테 드리든지 친구들한테 주든지 직접 배달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는 희망자에 한해서 발표도 하게 하면 그 학급 자치 시간이 굉장히 조금 부드럽게 친구에게 이제 편지 쓴 경우엔 발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다만 발표를 강제적으로 시키면 학생들이 뭔가 마음에서 우러났던 내용을 적었는데 앞에서 다 오픈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따뜻한 활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이번에 5월을 맞이해서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학급 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